네, 안녕하세요. 바야TV의 메이드쌤입니다. 이번에 하는 기초 드로잉의 어, 표현은 바로 내 방 그리기입니다. 내 방 그리기. 일단은 내가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룸을 구해서 그 원룸에 가구를 점점 사서 넣고 뭐 가전제품도 사서 넣고 그렇게 배치하고 꾸미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기초 드로잉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뭐 테크닉이라기보다도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영상으로 앞으로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이제 투시라는 그런 그 법칙도 배우게 될 테고 또 다른 어떤 뭐 기법이라든지 테크닉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도화지가 있습니다. 도화지가 이제 있는데 이 도화지의 양 모서리를 자로 이렇게 거줍니다. 쓱 거주고 저는 좀 영상이니까 좀 진하게 걷습니다. 진하게 긋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자기만 보이게끔 그으면 되겠죠. 네. 중심이 구해집니다. 어, 요것만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어줬습니다. 이제 자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중심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죠. 예전에 했던 선 연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어줬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어주고 자, 최대한 수평이 되게끔 요 간격이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되게끔 한번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만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차되는 곳, 요 교차되는 곳을 그어주세요. 이게 교차되는 곳을 그어주었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평행하게 똑같이 가지 않으면 약간 고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자대고 그었습니다. 자대고 그어서 교차되는 요 지점이 구해졌고요. 중심. 그리고 이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줬어요. 수직으로. 그러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똑같이 돼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또 하나의 이 네모를 또 반으로 나눠주고 이것도 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반으로 선을 긋다 보면 여기 교차점이 생기고 이 교차점을 이어주면 요 사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의 방을 내가 방을 구했습니다. 뭐 월세든 전세든 방을 구했어요. 원룸을 구했어요. 그 방을 구했는데 방을 천정에서 내가 방을 꾸미는 모습을 나의 방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내 방의 천정 부위예요. 그리고 요 밑에 사각형이 내 방의 바닥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닥이겠죠, 이게. 그리고 벽 1, 벽 2, 벽 3, 벽 4. 물론 방이 네모 아닌 방도 있고 뭐 다른 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형태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에는 창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이 있겠죠.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원룸이니까 어? 화장실도 있어야겠구나. 화장실도 있어야겠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뭐 그냥 방만 있으면 안 되고 조리하는 어떤 그런 부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부엌이라기보다도 싱크대 공간이 있어줘야겠죠. 싱크대 공간. 그렇죠. 원룸이니까 뭐 그게 막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원룸 형태, 전형적인 원룸 형태 튀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려볼게요. 자, 창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당장은 생각이 나질 않는데 이렇게 창문, 문, 화장실, 그 다음에 싱크대 공간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방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천정인 거예요. 천정.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이
방의 바닥인 거예요. 방바닥이에요. 방바닥. 이렇게 방바닥. 여기가 방바닥이고 요 면이 벽이에요. 내려다보는 요 면 벽. 여기 벽의 두 번째 벽, 세 번째 벽, 네 번째 벽. 사각형이니까 이 네 개의 벽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창문과 문. 창문과 문을 한번 어디다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이 벽에 있을 텐데 당연히 문도 벽에 있을 텐데 문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문이 긴 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쪽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문은 그러면 한 내가 여기다가 그려야겠구나. 여기다 그려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문이 넓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이가 있어요. 문의 크기. 보통 문 크기가 한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m의 넓이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아, 1m는 내 방의 크기는 요 짧은 쪽이 한 3m 정도 된다. 굉장히 작은 방이죠. 3m 정도 된다. 그러면 1m 정도를 차지한다. 문이. 그러면 문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쪽으로 있겠죠. 한쪽으로. 그러면 약간 이 공간에서 조금 떨어져서 있잖아요. 그냥 벽 그 코너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있단 말이에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3등분 해가지고 1m 정도 1m 정도 작은 문은 90cm 정도 돼요. 그래서 1m 정도의 문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자, 문의 넓이를 표시를 했죠. 그리고 여기도 표시했고 그러면 중심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냥 여기까지만 있지 마시고 쭉 이어주세요. 쭉. 요것도 자 선을 긋는 거예요. 쭉 쭉 쭉. 자 이렇게 이어졌어요. 문에 턱이 있는 방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턱이 거의 없죠. 턱이 없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문의 높이도 사실은 문의 높이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그러니까 집의 높이가 한 2m 낮은 거는 한 2m 20에서 높은 거는 뭐 2m 한 80, 뭐 3m까지는 안 돼도 그러니까 보통 한 2m 40 정도 돼요.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m 40 정도 되는데 2m 40에 천정까지 닿는 문은 필요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이 한 2m 정도 돼요. 우리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2m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 방의 높이가 2m 한 50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50cm씩 나누면은 한 5등분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5등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요 선과 요 도화지의 요 라인과 수평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문 생겼습니다. 우리 자 신납니다. 이제 우리가 꾸며주는 거예요. 자, 문을 만들어줬어요. 자, 당연히 내려다 보니까 문의 위쪽은 넓어 보이고 아래쪽은 좁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멀리 있으면 좁아 보인다. 이게 투시도인데 투시도라는 그런 이론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그 넓어지고 가까운 건 넓어지고 저 멀리 있는 건 좁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문이 생겼고 디테일한 건 나중에 그리고 뭐 문이 있다고 문 통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문이 이쁜 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에 손잡이도 있을 테고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먼저 문의 위치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 구했고 창문은 그럼 어디 있으면 좋을까요? 창문은 나는 내 방에 창문이 한 군데만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두 군데 있으면 좋을까요? 세 군데 있으면 좋을까요? 네 군데 있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보통 이 정도 작은 방은 원룸은 창문이 보통 두 군데 정도 있어요. 한 군데 있거나 아니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자, 넓은 곳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시원하게 넓은 곳에 창문이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3m고 여기는 한 5m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5m라고 생각을 하고 창문이 한 2m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m에서 1m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보통 우리가 허리 아래쪽으로 있지 않아요. 창문에 기대서 이렇게 내다봤을 때 허리 아래쪽이면 우리가 보통 인체의 중심이 허리잖아요. 허리. 근데 허리 아래쪽에 있는 창문 가까이 가서 잘못하면 휙 하고 넘어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창문이 허리 위쪽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창문 제일 밑에 부분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이 위에가 아랫부분이 한 1m 정도, 1m나 1m 50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창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창문이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중심에서 얘를 쭉 이어주는 거예요. 중심에서 쭉 최대한 삐뚤어지지 않게 쭉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창문의 맨 윗부분은 이 문과 좀 비슷한 높이로 있는 거예요. 비슷한 위치에 한 요 정도 떨어져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선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준 요 창문의 끝부분 맞춰서 이게 창문 위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창문을 하나 뚫어줬습니다. 뭐 한쪽에다가 창문을 또 뚫어줄 수도 있는데 이 반대쪽에다 뚫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창문을 이렇게 뚫는다면 이 건물은 이렇게 길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또 하나 더 세 개를 뚫어주면 결국은 건물은 여기는 다 개방돼 있는 거고 이쪽이 뭐 층계가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은 보통 문 쪽에 반대쪽이나 요쪽 정도, 이렇게 많이 뚫는다면 한 두 군데 정도 뚫거든요. 나는 창문이 좀 많은 집을 원한다 그러면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창문을 한 군데만 뚫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봤습니다. 자, 창문, 그 다음에 문, 벽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곳이 뭐냐면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화장실. 자,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싱크대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요. 원룸이니까. 굉장히 작은 방이 되겠네요. 굉장히 작은 방. 자, 그러면은 화장실은 입구 쪽에 보통 있죠. 입구 쪽에. 자, 화장실의 크기는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m 정도 되고, 또 2m, 한 1m 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화장실 공간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눴더니 이 화장실을 만약에 세운다면, 화장실 이렇게 여기서 연결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세운다면 창문이 너무 이쪽으로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창문, 좀 창문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큰 창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높이가 나오면 넓이 위치가 구해지면 중심하고 쭉 이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야 투시가 맞거든요. 자, 이렇게 창문을 아주 크고 시원한 창문을 냈습니다. 창문이 너무 크면 겨울에 춥지만 창문이 너무 작으면 환기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죠. 자, 화장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화장실의 바닥 부분이에요. 화장실 바닥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 변기가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뭐 그렇겠죠. 욕조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이 방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 요거랑 연결을 해주면 쭉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요 꺾인 데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쪽 공간 때문에, 화장실 공간 때문에 이 문이 요만큼,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입구고요. 출구도 되겠죠. 출구고, 여기 큰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벽. 요 화장실 공간이에요. 일단은 화장실 공간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이제 벽으로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싱크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너무 작네요. 방이. 자, 싱크대 공간 원룸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하나의 방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싱크대 공간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쪽에 있어야겠죠. 요쪽이나 요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입구니까 만들 수가 없고 여기에 있어야겠네요. 여기에. 아무래도 수도 시설이 이쪽에 목욕탕이 아닌 샤워실, 뭐 화장실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싱크대 공간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싱크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싱크대를 하나를 짰습니다. 싱크대 하나 짰는데 또 창문이 여기에 걸쳐 있네요. 그렇죠. 창문이 이쪽에 걸쳐 있어요. 창문을 자, 이렇게 싱크대도 마련을 했어요. 싱크대가 있고요. 여기 문이고, 그 다음에 창문, 그리고 여기 화장실입니다. 이게 화장실. 화장실의 그 바닥의 넓이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대략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은 이 문과 거의 높이가 똑같겠죠. 똑같고, 얘와 이렇게 표시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됐습니다. 자, 문, 창문, 화장실 공간, 그 다음에 싱크대 공간, 조리 공간이죠. 조리 공간. 이렇게 해서 원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다가 작은 방이지만 재미있게 꾸미는 것들, 뭐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들 놓기에는 좀 되게 작은 방입니다. 근데 작은 방부터 꾸미기 시작하면 그 방법을 알게 되면 한번 자기 나름대로 방의 모양을 사각으로 말고도 이게 마음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뭐 궁전 같은 걸 꾸밀 수도 있고 꼭 방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내가 카페를 하나 꾸며 보겠다 생각을 해서 카페를 그려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내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림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 카페의 어떤 조감도, 그러니까 1.2시에 의한, 이걸 1.2시라고 하거든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내려다보는 요 그림에 맞춰서 내 카페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자석 배치라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것들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해볼 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